목포의 작은 시골 마을. 저는 누나의 시어머님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박충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와 사돈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혈연 관계가 없는 정말 어려운 사이잖아요. 하지만 제 사연을 끝까지 청취하시면 정말 흔하지 않은 관계를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혈연을 넘어선 73세 김선자 씨와의 동거 생활을 통해 저의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5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마칠 무렵 갑자기 목포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재활치료학과 교수 자리가 났는데 바로 부임할 수 있냐는 거였죠.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까지 빚더미에 앉아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교수라는 직책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문제는 목포에 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전세금은 물론이고 월세 보증금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때 누나 성미와 전화를 했어요. 충진아, 우리 시어머니 댁에 잠깐 있으면 어때?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누나의 시어머니라니 저한테는 완전한 남이잖아요.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목포역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김선자 사돈 어르신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체구에 파마를 한 머리, 그리고 몸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어서 와요, 충진 씨. 성미가 얘기 많이 했어. 공부 많이 했다면서? 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잠깐만 신세 지겠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방 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사돈 어르신 얼굴에 뭔가 그리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매형과 제 나이가 비슷해서였던 거죠. 집안은 예상보다 깨끗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특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죠. 내 자녀가 다 모인 사진. 그리고 제일 크게 걸린 건 검정 테두리로 된 영정사진이었어요. 우리 둘째가 참 착한 애였는데. 사돈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방은 2층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넓었어요.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고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죠. 여기서 지내요. 이불도 새로 폈고 책상도 넓으니까 공부하기 좋을 거야. 정말 감사해요. 며칠만 있을게요. 며칠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요. 사돈 어르신은 그날 저녁 정말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갈치구이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며 밑반찬까지. 많이 먹어요. 독일에서 고생했겠어. 한국 음식이 그리웠지? 네,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요. 사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입맛이 좀 변했었어요. 너무 진한 된장찌개 맛이 부담스러웠지만 사돈 어르신의 정성을 생각하면 내색할 수가 없었죠. 내일부터 학교 나가지. 몇 시에 일어나요? 9시 수업이 있어서 8시쯤 나가면 돼요. 그럼 7시에 밥 차려줄게요. 아침은 꼭 먹고 다녀야 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원래 아침 안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침 안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우리 둘째도 아침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먹였거든. 또 매형 얘기였어요. 사돈 어르신에게는 모든 기준이 돌아가신 매형인 것 같았죠.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칠만 있다가 빨리 나가야겠다고. 사돈 어르신이 저를 너무 아들처럼 대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집에서의 몇 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6시 30분, 사돈 어르신이 부엌에서 요란하게 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3월이라 춥다고 난방도 빵빵하게 틀어놨더라고요. 충진 씨 일어났지요? 밥 다 됐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침은 여유 있게 먹어야 해.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밥상에 앉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차린 것보다 더 푸짐한 아침상이었거든요. 생선구이에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에 나물 반찬까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뭔 소리야? 이 정도는 기본이지. 우리 둘째도 이렇게 챙겨줬는 거려. 또 매형 얘기였어요. 사돈 어르신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들리는 사돈 어르신의 요리 소리, 그리고 7시에 차려지는 푸짐한 아침상. 처음엔 감사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사돈 어르신과 함께 산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와이셔츠가 깔끔하게 다려져서 옷걸이에 걸려 있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이거 다림질 하셨어요? 내가 했지. 구겨진 채로 입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건 제가 할게요. 뭔 소리야? 바쁜 사람이 그런 것까지 언제 해요? 나는 시간 많아. 사실 저는 원래 와이셔츠를 잘 안 입는 편이었어요. 캐주얼한 옷을 선호했거든요. 하지만 사돈 어르신은 교수라면 당연히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품위를 지켜야 해. 학생들 앞에 대충 입고 나갈 순 없지. 그날부터 사돈 어르신의 정성은 더욱 극성스러워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보면 달인 와이셔츠와 함께 도시락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학교에서 먹어요. 밖에서 사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학교 식당이 있어요. 식당 음식이 어디 집밥 같나? 우리 아들도 직장 다닐 때 도시락 싸줬는걸. 또 매형 얘기였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저녁 메뉴였어요. 사돈 어르신은 매일같이 생선과 회를 준비했거든요. 목포가 항구 도시라서 싱싱한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사돈 어르신은 그게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우럭회야. 방금 잡은 거라서 정말 싱싱해. 아, 감사해요. 그런데 사돈 어르신, 저는 생선을 별로. 뭔 소리야? 생선만큼 몸에 좋은 게 어디 있어? 머리도 좋아지고 힘도 나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선 비린내를 못 견뎠어요. 특히 회는 정말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사돈 어르신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데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죠. 매일 저녁이 고역이었어요. 비린내 나는 회를 억지로 입에 넣고 생선구이의 가시를 조심조심 발라내야 했거든요. 사돈 어르신은 제가 잘 먹는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충진 씨가 회를 좋아하네. 내일은 도미회 해줄게. 네,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부담스러웠지만 사돈 어르신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니 사돈 어르신이 부엌에서 한참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갈치조림 만들었어.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거든. 사돈 어르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생선 요리였어요. 맛있겠어요. 많이 먹어요. 매형도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했는데. 충진 씨도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데가 많아. 그때 깨달았어요. 사돈 어르신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그냥 박충진이 아니었어요. 사돈 어르신에게는 돌아가신 매형의 대체제였던 거죠. 갈치조림을 먹으면서도 사돈 어르신은 계속 매형 얘기를 했어요. 매형이 참 효자였어. 결혼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1~2번씩은 꼭 전화했거든. 한 달에 1번 정도는 집에 왔고 갈치조림 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돈 어르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졌죠. 3년 전 그날도 갈치조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나갔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돈 어르신이 울먹이기 시작했거든요. 사돈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안해. 괜한 얘기했네. 자, 많이 먹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르신이 저를 매형의 대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다음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6시 30분에 들리는 요리 소리, 7시에 차려진 아침상,
그리고 도시락까지. 충진 씨, 오늘 뭐 하는 날이야? 수업하고 연구실에서 논문 작업 좀 할 예정이에요. 그럼 늦어지겠네? 저녁 때 연락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뭔 소리야? 가족인데 편하게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무겁게 들렸어요. 저는 사돈, 어르신의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잠깐 신세지는 남이었을 뿐이었는데, 사돈 어르신은 벌써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르신이 저녁에 뭘 준비할지, 또 어떤 생선 요리가 나올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거든요. 동료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디 살아요? 자취해? 아니요. 지금은 지인 댁에서.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나의 시어머니 댁에서 지낸다고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역시나 생선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번엔 고등어구이였죠. 오늘은 고등어야. 등푸른 생선이 몸에 제일 좋대. 네, 감사합니다. 또 억지로 먹어야 하는 저녁이 시작되었어요. 사돈 어르신은 제가 잘 먹는다고 생각하고 더욱 기뻐했죠. 우리 아들도 고등어 좋아했는데 입맛이 진짜 비슷해.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답답해졌어요. 사돈 어르신과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사돈 어르신의 패턴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특히 사돈 어르신이 매형 얘기를 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를 관찰할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매형 영정사진 보며 인사하는 것이었어요. 준호야, 잘 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영정사진에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엌에서 요란하게 요리를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사돈 어르신이 유독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아침상을 차려주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아니요. 뭔 날이에요? 우리 준호 생일이야. 살아있었으면 45살이었을 텐데. 사돈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주었죠. 매형이 제일 좋아했던 미역국을 끓였어. 충진 씨도 먹어봐. 미역국을 떠먹으면서도 사돈 어르신은 계속 매형 얘기를 했어요. 매형이 참 착했어. 결혼하고 나서도 생일이면 꼭 와서 미역국 해달라고 그랬거든. 어릴 때부터 미역국을 제일 좋아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사돈 어르신이 저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매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눈빛이었거든요. 충진 씨도 미역국 좋아하지? 네, 맛있네요. 정말 매형이랑 비슷해.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사실 저는 매형을 본 적이 없어서 비슷한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돈 어르신에게는 모든 것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았죠. 학교에 가기 전에 사돈 어르신이 도시락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매형 생일이라 오늘은 특별히 갈비찜 넣었어요. 매형이 제일 좋아했던 반찬이거든. 감사해요. 학교 식당에서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말 갈비찜이 들어있었어요. 다른 반찬들도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죠. 동료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와, 도시락 정말 맛있게 쌌네. 누가 해준 거야? 아, 지인이 해준 거예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가족인가? 잠시 대답이 막혔어요. 가족이 맞나? 저는 사돈 어르신과 아무 혈연 관계가 없었는데 사돈 어르신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사돈 어르신이 제 사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매형 생일이라서 특별히 차린 모양이었죠. 준호야,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 다 준비했어. 갈비찜, 미역국, 그리고 생선회까지. 사돈 어르신 목소리에서 슬픔이 배어나왔어요. 그리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계속했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정말 없다는 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전화할 것 같고, 주말이면 올 것 같고. 저는 뭔가 민망해서 강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돈 어르신이 저를 불렀어요. 충진 씨, 와서 절 좀 해. 네. 절을 하라고요?
응, 매형하고 만났으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우리 준호가 동생을 정말 잘 챙기거든. 할 수 없이 매형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영정사진 속 매형은 정말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사돈 어르신 말대로 키도 비슷한 것 같았고요. 절을 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 집의 손님일 뿐인데 사돈 어르신은 저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도 정말 푸짐했어요. 갈비찜에 생선회, 미역국에 각종 나물까지 매형을 위한 음식들이었지만 사돈 어르신은 저에게도 많이 먹으라며 챙겨주었어요. 많이 먹어. 매형 생일인데 같이 축하해줘서 고마워.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사돈 어르신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매형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충진 씨랑 같이 밥 먹으면서 매형, 동생하고 지냈을 텐데. 사돈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매형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 깨달았어요. 사돈 어르신에게 저는 그냥 박충진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하는 존재였다는 걸. 그리고 그게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사돈 어르신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었고 도시락도 더욱 정성스럽게 쌌어요. 오늘은 매형이 좋아했던 김치볶음밥 넣었어. 충진 씨 입에도 맞을 거야. 네. 감사해요. 저녁에는 더욱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어요. 여전히 생선 요리가 메인이었지만 매형이 좋아했다는 음식들도 함께 나왔죠. 매형이 이런 음식 좋아했어. 충진 씨도 비슷한 취향인 것 같아. 사실 저는 매형과 취향이 전혀 달랐어요. 생선은 싫어했고 매운 음식도 잘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사돈 어르신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데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는 더욱 심했어요. 사돈 어르신이 저와 함께 시장에 가자고 했거든요. 충진 씨, 오늘은 시장 같이 가자. 매형이랑도 가끔 같이 갔었는데. 아, 저는 논문 작업이 있어서. 무슨 소리야? 토요일인데. 좀 쉬어야지. 같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할 수 없이 따라 나섰는데 시장에서 사돈 어르신이 저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우리 사돈이에요. 독일에서 박사까지 하고 와서 교수하고 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아이고, 정말 잘생겼네. 몇 살이에요? 43살이에요. 우리 둘째 준호랑 비슷해요. 또 매형 얘기였어요. 사돈 어르신에게는 모든 것이 매형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시장에서 사돈 어르신은 정말 많은 생선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손질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충진 씨 좋아하는 회 많이 해줄게. 사실 저는 회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먹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너무 기뻐해서 차마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돈 어르신과 함께 산 지 4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르신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저를 죽은 아들의 대체제로 보는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사돈 어르신이 평소보다 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음식 준비했어. 우럭회인데 방금 잡은 거라서 정말 싱싱해. 사돈 어르신이 정성스럽게 떠온 회를 보니 정말 미안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돈 어르신, 죄송한데 저는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고? 회를 안 좋아해? 사돈 어르신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제가 잘 먹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금까지 잘 먹었잖아. 그냥 감사해서 억지로 먹었어요. 억지로 먹었다고? 사돈 어르신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였죠. 그럼 생선구이도 억지로 먹은 거야? 네, 사실 저는 생선을 잘 못 먹어요. 비린내 때문에. 사돈 어르신이 주저앉았어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싫어하는 걸 억지로 먹게 하고. 아니에요. 사돈 어르신. 정성은 정말 감사했어요. 다만 저는 매형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사돈 어르신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도 안다. 내가 매형이 아니라는 걸. 그럼 왜 저를 매형처럼 대하세요?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돈 어르신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나갔나 보구나. 아니에요. 정성이 감사한데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 알겠어. 앞으로는 신경 안 쓸게. 그날 밤부터 사돈 어르신과 제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어요. 사돈 어르신은 더 이상 아침에 와이셔츠를 다려주지 않았고 도시락도 싸주지 않았어요. 아침상도 간소해졌어요. 예전처럼 푸짐하게 차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준비했죠. 중진 씨, 밥 먹어. 네. 대화도 줄었어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했죠. 저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정말 상처받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사돈 어르신은 예전처럼 밝은 모습이 아니었고 저도 뭔가 죄책감 때문에 편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사돈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중진 씨, 혹시 방구하고 있어? 아, 네, 알아보고는 있어요. 그래. 빨리 구해서 나가고 싶겠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나도 이해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불편할 수밖에. 사돈 어르신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죠. 결국 혼자구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사돈 어르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빨리 나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목포 시내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찾아다녔죠. 부동산에서 몇 군데 소개받은 곳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비쌌어요. 보증금에 월세까지 합치면 제 월급으로는 빠듯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돈 어르신과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서 사돈 어르신을 보면 정말 미안했어요.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이 아니라 뭔가 시들어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도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먹었는데 이제는 거의 말이 없었죠. 오늘 학교는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그래.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어색했죠. 며칠 후 드디어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았어요. 학교에서 가깝고 가격도 그럭저럭 괜찮았거든요.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하겠다고 말하고 다음 주에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사돈 어르신에게 이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돈 어르신, 방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할 예정이에요. 그래. 잘 됐네. 사돈 어르신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쉬워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한 반응이었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뭔 소리야. 도움은. 나도 좋았어. 그날 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짐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책들과 옷까지, 그리고 연구 자료들까지. 정리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돈 어르신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몇 달간 정말 많은 보살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을 말이에요. 이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학교에서 학회 준비로 늦어져서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 같으면 사돈 어르신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시간인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 불도 꺼져 있었죠. 사돈 어르신, 저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벌써 주무시는 건가 싶어서 조용히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어르신. 거실, 소파 옆에 사돈 어르신이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사돈 어르신,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충진 씨. 미안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어지러워요? 언제부터요? 저녁 때부터 혈압약 먹었는데도 자꾸 어지럽더라고. 사돈 어르신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죠. 빨리 병원 가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안 돼요. 119부터 불러야겠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구급차를 보내겠다고 했죠. 사돈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급차 금방 와요. 미안해. 괜히 귀찮게 하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사돈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충진 씨, 혹시 내가 죽으면. 무슨 소리예요? 죽기는요. 아니야, 만약에 말이야. 내가 죽으면 매형 영정사진 잘 부탁해. 사돈 어르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억지로 먹게 해서 미안해. 나도 모르게 매형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그런 얘기 말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10분 정도 지나서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 구조사들이 사돈 어르신을 들것에 옮겼죠. 보호자세요? 네. 같이 살고 있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잠시 대답이 막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급차 안에서 사돈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는데 혈압이 너무 높았어요. 180에 110이었죠. 언제부터 혈압이 높으셨어요? 몇 년 전부터요. 약도 꾸준히 먹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셨어요? 그 질문을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이사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진행했죠. 일단 혈압부터 낮춰야겠어요. 많이 올랐네요. 심각한 건 아니죠.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혈압이 이 정도면 뇌출혈 위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입원해야 하나요? 네. 적어도 2, 3일은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어요. 사돈 어르신을 병실로 옮기고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썼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환자분이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왜요? 혈압이 급격히 오른 것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이사한다고 해서 사돈 어르신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이분은 누나의 시어머니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누나분께도 연락드려야겠네요. 맞아요. 누나한테 연락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급히 누나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사돈 어르신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네. 혈압이 급격히 올라서 지금은 안정됐어요. 내가 바로 갈게. 어느 병원이야? 목포중앙병원이에요. 알았어. 금방 갈게. 1시간 후에 성미 누나가 도착했어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머니는 어떠셔? 지금은 안정됐어요. 혈압약 맞고 좀 나아졌어요. 뭘 하다가 쓰러졌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 갔을 때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누나가 병실로 들어가서 사돈 어르신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미야, 와줘서 고마워. 충진이가 119 불러서 여기까지 왔어. 다행히 충진이가 일찍 들어갔네요. 그때 사돈 어르신이 저를 쳐다봤어요. 충진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뭘 했다고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은 병실에서 보냈어요. 사돈 어르신이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요. 새벽에 사돈 어르신이 깨어서 말했어요. 충진아, 잠 안 자고 뭐해? 사돈 어르신 상태 지켜보고 있어요.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너는 가서 쉬어. 아니에요.
여기 있을게요. 그때 사돈 어르신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돈 어르신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를, 그리고 제가 이사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말이에요. 사돈 어르신이 입원하신 다음 날, 저는 집에 가서 입원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로 했어요. 세면도구며 갈아입을 옷가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니 어제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쓰러져 있던 거실, 소파도 그대로였고 어지럽게 놓인 약병들도 그대로였죠. 사돈 어르신 방에 들어가서 옷가지들을 챙기는데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작은 공책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뭔가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사돈 어르신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첫 페이지를 보니 날짜가 3년 전이었어요. 2022년 3월 15일. 오늘 준호 49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 둘째 아들 준호가 정말 없다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가 전화할 것 같다. 일기장이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매일 쓰신 일기장이었죠.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사돈 어르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몇 페이지를 넘겨보니 계속 준호 얘기였어요. 2022년 4월 3일. 오늘 준호가 좋아하던 갈치조림 만들었다.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다. 준호가 있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2022년 5월 12일. 꿈에 준호가 나왔다. 어머니, 보고 싶었다고. 나도 너무 보고 싶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사라졌다. 눈물이 났어요. 사돈 어르신이 얼마나 둘째 아들 준호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3월부터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2025년 3월 1일. 오늘 성미 동생 사돈 총각이 왔다. 준호랑 비슷하게 생겼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니 대단하다. 저에 관한 기록이 시작된 거였어요. 2025년 3월 11일. 사돈 총각이 아침을 잘 먹는다. 준호도 아침을 잘 먹었는데 도시락도 싸줬더니 고맙다고 한다. 착한 아이다. 2025년 3월 28일. 사돈 총각이 회를 좋아하는 것 같다. 오늘 우럭회를 해줬더니 잘 먹었다. 준호도 회를 좋아했는데 둘이 취향이 비슷하다. 제가 억지로 먹었는데 사돈 어르신은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읽어보니 사돈 어르신의 마음이 점점 더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2025년 5월 20일. 사돈 총각을 보면 준호가 생각난다. 혹시 준호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돈 총각을 보낸 건 아닐까? 이제는 외롭지 않다. 2025년 6월 5일. 사돈 총각이 주말에도 집에 있어 주니까 좋다. 예전에 준호도 주말마다 와줬는데 이제는 매일 함께 있으니 더 좋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돈 어르신에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간의 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2025년 7월 14일. 사돈 총각이 회를 안 좋아한다고 했다. 그동안 억지로 먹었다니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앞으로는 좋아하는 음식 해줘야겠다. 2025년 7월 20일. 사돈 총각이 나가겠다고 한다. 역시 나 같은 늙은이와 사는 게 불편하겠지. 그래도 5개월간 있어줘서 고마웠다. 2025년 7월 28일. 사돈 총각 없으면 다시 혼자가 된다. 무섭다. 하지만 사돈 총각 인생을 방해할 수는 없다. 웃으면서 보내주자. 사돈 어르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기장을 덮고 옷장을 열었는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입을 만한 정장이 새 것 그대로 걸려 있었거든요. 옷에 달린 택도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입으라고 준비하신 건데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옆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어서 열어봤어요. 영수증이 들어 있었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장 한 벌에 50만 원이었거든요. 사돈 어르신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 궁금했는데 영수증 날짜를 보니 2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사돈 어르신이 어디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성미 누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누나, 사돈 어르신이 요즘에 일을 하시는 건 아니죠? 일? 어떤 일을 말하는 거야? 아침마다 어디 나가시더라고요. 아, 그거.
동네 수산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일을 하셔. 용돈벌이로. 생선 손질이요? 응.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하루에 3만 원 받으신대. 3만 원씩 받아서 50만 원 정장을 사신 거였어요. 2달 가까이 매일 일하신 돈으로 말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돈 어르신이 매일 차가운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모으신 돈으로 저에게 정장을 사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부담스럽다고 이사 나간다고 했던 거죠. 일기장을 다시 펼쳐서 마지막 부분을 봤어요. 2025년 8월 1일 사돈 총각이 다음 주에 이사 간다. 정장을 사줬는데 못 줬다. 이제라도 주고 싶지만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다. 2025년 8월 3일 며칠 후면 다시 혼자다. 5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다. 사돈 총각이 있어서 준호 생각도 덜 났다. 고마운 아이다. 마지막 줄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돈 총각아, 내가 이 일기를 보게 된다면 그건 내가 죽었거나 병원에 있을 때일 거야. 5개월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사돈 어르신의 사랑을 부담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돈 어르신도 저를 매형의 대체제로 본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사돈 어르신의 일기장을 읽고 나니 지난 5개월간 제가 얼마나 사돈 어르신의 마음을 몰랐는지 깨달았거든요. 병실에 들어가니 사돈 어르신이 깨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많이 좋아 보였어요. 사돈 어르신, 기분 좀 어떠세요? 아, 사돈 총각.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할 수 있다고 하시네.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괜히 사돈 총각한테 짐만 되고.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라 가족인데. 사돈 어르신이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놀란 표정이었죠. 가족이라고 했니? 네. 사돈 어르신은 제 가족이에요. 그때 사돈 어르신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사돈 어르신 손을 잡았어요. 사돈 어르신, 저 이사 안 할게요. 뭐라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돈 어르신이 저를 매형 대신으로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사돈 총각. 사돈 어르신의 일기장 봤어요. 그리고 옷장에 있는 정장도 봤고요. 사돈 어르신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그건 그냥 새벽마다 수산시장에서 일해서 모으신 돈으로 사주신 거죠. 어떻게 알았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부담 줄까봐. 그리고 내가 싫어할까봐. 사돈 어르신, 저야말로 정말 죄송해요. 사돈 어르신 마음도 모르고 부담스럽다고만 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나갔지. 아니에요. 사돈 어르신은 정말 저를 위해서 하신 거였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사돈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정말 이사 안 할 거야? 네. 저도 사돈 어르신이 좋아요. 진짜 가족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돈 어르신이 퇴원한 후 저는 이삿짐을 다시 풀었어요. 그리고 사돈 어르신께 정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사돈 어르신, 앞으로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정말 나 같은 늙은이랑 살아도 괜찮겠어? 사돈 어르신이 있어야 집 같아요.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사돈 어르신이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생선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오늘은 너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불고기랑 된장찌개. 사돈 어르신이 제 취향을 기억해 주신 거였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사돈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것도 같이 해요. 저도 이제 생선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억지로 먹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로요. 사돈 어르신이 해주시는 거라면 맛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취향을 배려하면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사돈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제게 정장을 건네주었어요. 이거 너 주려고 준비했던 건데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정말 감사해요. 정장을 입어보니 정말 잘 맞았어요. 사돈 어르신이 제 체형을 정확히 아셨던 거죠. 어때? 잘 맞니? 완벽해요. 정말 감사해요. 사돈 어르신. 그때 사돈 어르신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죠. 그 후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냈어요. 사돈 어르신은 더 이상 저를 매형과 비교하지 않았고, 저도 사돈 어르신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함께 아침 운동을 했어요. 사돈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요. 저녁에는 함께 TV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사돈 어르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도 같이 봤어요. 사돈 어르신은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도 같이 봐주었고요. 어느 날 저녁, 사돈 어르신이 말했어요. 사돈 총각 덕분에 정말 행복해. 5개월 전에 사돈 총각이 왔을 때는 정말 선물 같았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돈 어르신이 없었다면 목포 생활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운명인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매형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요. 매형, 사돈 어르신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사돈 어르신. 응?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어색해요. 사돈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색하다니. 그럼 뭐라고 부르고 싶은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사돈 어르신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입을 살짝 벌렸죠. 뭐라고? 사돈 어르신이 제게는 진짜 어머니 같거든요. 비록 저희는 사돈의 관계로 먼 사이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그래요. 사돈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죠. 정말 그렇게 부르고 싶니? 네,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 정말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밥 차려주시고 옷 다려주시고 매일 일까지 하면서 정장 사주시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저도 울컥해서요. 사실 저한테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이 누나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사돈 어르신이 저에게는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셨거든요. 사돈 어르신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아들아. 어머니, 그 순간 사돈 어르신이 말했어요. 나도 사실은 내가 내 친아들 같았어. 사돈 총각이 아니라 정말 내 아들 같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몇 개월 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모자가 되었어요. 피는 같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모자가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사돈 총각. 아니, 충진아, 일어나서 밥 먹어.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몰라요.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르게 들렸거든요. 네, 어머니. 어머니도 제 대답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정말 좋다.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들리는 요리 소리도 이제는 정겨워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아침상도 감사하고요. 가끔 어머니가 말해요. 충진아,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줄 때가 제일 행복해. 저야말로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진짜 모자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진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돈의 관계라는 먼 사이였지만 우리는 선택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희 둘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마음을 몰라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이 부담스럽다며 거리를 두려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